자, 4월 2일 오후 8경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랑 롯데 경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문동주랑 김진욱이 나오는데 이제 엄상백이 원래 나올 경기였죠?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엄상백이 나오는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문동주로 바뀐 걸로 알아요. 몰라. 팩트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 내가 알기로 4월 2일이면 엄상백인 걸로 아는데. 뭐 어쨌든 간에. 문동주랑 김진욱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딱 그 부분을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 이게 하나 타선들을 쫙 봤을 때. 잠시만요. 키보드 좀. 하나 타선들을 쫙 봤을 때 오히려 우투수보다 좌투수 상대가 좀 더 나은 느낌? 저는 받아요. 저는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동주가 뭐 시즌 초반 혹은 저는 뭐 지금 피칭은 굉장히 뭐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이고 특히 불펜의 차이가 저는 좀 더 커 보입니다. 하나의 불펜을 좀 더 믿을만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진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서도 저는 여전히 선발도 하나가 앞서고 타선도 공략하기에 하나가 좀 더 괜찮고 불펜진까지도 고려해보면은 하나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그냥 하나 승패 접근이 가장 좋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야지 롯데가 실점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타선이 대량 득점을 한다고 보기도 힘든 타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 승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언더 접근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가 이겨도 점수차가 그렇게 벌어지면서 이길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언더 접근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오케이? 자, 두산이랑 키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 상대로 너무 좋은 이제 타선의 대량 득점이라던가 타선이 이제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잠시 이제 멈췄죠. 잠시 멈췄고 최승용을 만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 키움의 타선 결국 이제 비교적 좌타가 많은 타선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다 보니까는 최승용에 대한 공략을 키움 타선이 할 수 있냐? 게다가 지금 좋았던 타격감이 어느 정도 이제 꺼진 느낌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은 키움의 득점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첫 번째. 첫 번째. 키움의 타선이 쉬워 보이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산이 사실 이 타격적인 부분 둘 다 하루 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타격감이 어느 정도 둘 다 떨어진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더를 보는 게 맞긴 하나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윤현이라는 이제 선수가 직전 경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오히려 저는 한 경기가 플루크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두산승 봐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두산승 마인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언더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KT랑 LG 해보도록 합시다. 5원석이 나와요. 5원석이 나오는데 이제 지난 경기는 굉장히 뭐 좀 좋았다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맞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이 두산 상대로 제격으로 두산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산이랑 LG는 현재 봤을 때 차이는 분명히 있는 팀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서 이게 LG 상대로도 좋은 피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저는 회의적이고 추가적으로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는 저는 뭐 좋다 봅니다. 저는 좋다 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선발의 호투가 비교적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 다른 경기들보다도 비교적 선발의 호투가 예상되는 경기기는 하거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LG의 타선이에요. 저는 LG의 타선을 좀 더 믿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커서 이 경기는 어느 거 접근보다 그냥 LG 승패라인 접근이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원석이 호투를 지난 경기 했던 거는 두산 상대라서 가 좀 더 큰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LG 승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LG 승 마인 이렇게 두 개 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먹고. 자, 기아랑 삼성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김도현이랑 최원태. 일단 원태가 너무 안 좋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수준이고, 김도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초반에 투구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할 만한 선수긴 해요. 물론 이제 선수의 기본 체급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높다고 보기 힘들죠. 그렇게 높다고 보기 힘들어서 선발의 실점은 없을 수가 없다 수준의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경기가 다소 삼성한테 불안 요소가 있는, 삼성한테 이제 삼성이 정배를 받았으니까 삼성한테 불안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타선의 공백.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특히 이제 김지찬 같은 경우가 출전 여부가 조금 관건인 상황이고, 첫 번째가 이제 타선의 공백이고, 두 번째는 이게 불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 게, 물론 기아의 불펜이 시즌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좋다고 보긴 힘들잖아. 근데 저는 경기를 봤을 때 지금 조금 드는 생각은, 그래도 좀 점차 괜찮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 키움이랑 했을 때, 혹은 그 다음에 키움이랑 했을 때 이 내리 불펜에서 당하고, 그 다음에 점수 실점이 많은 이 부분들을 안 좋게 보지만은, 그 이후에 조금 불펜이 안정세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지 않나, 조금이나마 페이스를 찾고 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불펜에서의 차이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선발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원태 쪽을 보기는 좀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승패를 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아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기아 쪽이 좀 더 괜찮아 보이고, 2.5 핸디캡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승패는 기아 승, 그 다음에 2.5 프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경기는 사실 막 이 정도는 아니야. 기준점 무시하고 오버 찍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언더를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리 말했듯이 뭐 불펜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매치업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선발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선에서 언제든지 대량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팀들이라 보니까는 언더를 찍기는 좀 다소 힘든 경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더불어 봤을 때 이 경기는 기아 역배 2.5승, 그 다음에 다득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물 좀 마실게요. 자, 그 다음에 야쿠르트랑 히로시마 해보도록 합시다. 되게 간단해요. 되게 이 경기 배팅 라인 짰을 때 진짜 가장 쉽게 짠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매치업, 야쿠르트 히로시마, 이 매치업에서 사실 오세라가 좋은 피칭을 안 보여준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좋은 피칭을 안 보여준다고 보기가 힘들어서 일단 야쿠 타선이 오세라 상대로
멀티 득점도 나는 힘들다 보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득점이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 선발에서의 격차, 그 다음에 타선에서의 격차 혹은 선발에서의 격차로 인해서 그냥 히로시마 승 찍으면 되냐? 아, 또 그건 아니야. 왜 아니냐면 히로시마의 타선이 문제거든. 사실 이 경기는 히로시마의 타선이 문제예요. 왜냐면은 단순히 히로시마의 타선이 전력이 약하다 이게 아니라 결국 공백이 생겼잖아. 몬테로라던가 혹은 아키야마라던가. 그러니까 공백이 있는 히로시마의 타선이다 보니 히로시마의 타선도 전력적으로 공백으로 인해서 득점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되고, 야쿠르트의 타선도 오세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해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힘들고, 이러면은 가장 간단한 건 언더예요. 언더 찍는 게 가장 편한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기준점도 높긴 한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언더 접근이 가장 편한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이 경기 7점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원래 보통 이제 기준점이 조금 높으면은 거르긴 하지만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량 득점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니치랑 요미우리 경기해 보도록 합시다. 야나기랑 야마스키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야나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고 모르겠어요. 뭐 일단 구속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감이 별로 들진 않은 선수고, 이제 근데 반면 이제 뭐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는, 야마자키는 사실 뭐 언제든지 이제 두 자릿수 승수를 쌓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고 되게 레귤러한 선수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선발에서의 격차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도 생각을 해보면은 야마자키는 투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표도 좋았고,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투구 내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 보니까는 사실 선발 하나 믿고,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선발 하나 믿고 요미우리 쪽 찍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타선이라던가 불펜 이 부분이 주니치 쪽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경기는 되게 어렵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요미우리 승, 마엔 접근하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이랑 요코하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둘 다 나는 믿을만한 선수들이라고 봐. 비즐리라던가 오누키라던가 둘 다 믿을만한 선수라고 봐. 비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은 지난 시즌 거의 한 중반 정도였죠. 초반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내 기억으로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되게 이제 피칭이 안정감이 있었어요. 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오누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이제 전제가 달리죠. 부상 없으면 되게 좋다.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느끼기에 이 선발 매치업에서의 체급은 되게 높다, 둘 다. 그래서 두 팀 다 이 선발 그 구간에서는 그렇게 실점이 많을 거라고 보기는 좀 다소 힘든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언더 접근이 가장 마음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추가적으로 이 시즌 초반에 한신 빠따가 너무 약해. 너무 약하기 약하기 때문에 2.5 기준 핸디캡도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정도? 딱 이 정도 접근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한신이 이겨도 2.5 핸디캡을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한신의 빠따로는 거의 뭐 한 요코하마가 무득으로 끝나야만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힘든 한신의 빠따가 아닌가, 이 시즌 초반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기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2.5 핸디캡 관련해가지고 어제 좀 녹화하기 전에 녹화 끝나고 이야기를 했나? 이 경기? 그러니까 2.5 프렌을 먹으면 역배를 무조건 먹을 것이고 정배가 뜨면 2.5 세트 2.5 마인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라고,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그러니까 접전이지 않은 그런 경기 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에다는 마에다의 그 뭐라 해야 되나, 프리시즌? 그러니까 시범 경기 지표를 제가 긁고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 근데 되게 좋은데 평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평이 그렇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라는 평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스콘필드에서의 이루어지는 경기라고까지도 감안을 해보면은 이게 안정감이 있지 않으면은 되게 장타 같고 홈런이 나올 수 있는 홈런성 타구를 던지는 그런 느낌의 경기가 예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 지금 이 두 팀의 상황을 좀 봤을 때 다득점, 다득점 접근이 괜찮아 보이고, 아마 마에다가 실점이 없진 않을 것 같아. 선발에서의 추가적으로 불펜진도 불안한 상태고, 감안을 해보면은 일단 소뱅 쪽으로 조금 쏠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득점 접근이 가장 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뭐 굳이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추천받고 그 다음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합시다.